여러분, 레나입니다. 오늘은 나 혼자 끝내는 독학 러시아 첫걸음 9번째 수업 Dzień 9. Я люблю заниматься спортом. 저는 운동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문장. Так как сегодня я не работаю, я лежу дома. 오늘 저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집에서 누워 있습니다. 오늘은 이유를 나타내는 의문사와 부사인 почему, потому что, так как, 그리고 поэтому,를 배워보겠습니다. 우선 почему, 왜 라는 뜻으로 의문사에 해당이 되는데요. 예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Почему вы не смотрите фильм? 당신들은 왜 영화를 보지 않나요? 이렇게 почему 라는 의문사는 늘 질문 맨 앞에 사용이 됩니다. 다음은 부사를 살펴볼 건데요. 예문을 바탕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Почему вы не смотрите фильм? 당신들은 왜 영화를 보지 않나요? 라는 질문에 영화가 지루하기 때문에 보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볼 거예요. 영화가 지루하기 때문에 보지 않습니다. 라는 문장을 살펴보면 이유와 결과가 같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유는 фильм скучный, 영화가 지루하다 이고요. 결과는 мы не смотрим фильм, 우리는 영화를 보지 않습니다 입니다. 이제 두 가지 문장을 다양한 부사를 사용을 해서 연결을 해볼 거예요. 우리는 영화가 지루하기 때문에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로 사용을 할 부사는 바로 потому что,입니다. 왜냐하면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부사는 결과로 시작해서 이유로 끝나는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Мы не смотрим фильм, потому что он скучный. 우리는 영화를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루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점은 потому что,라는 단어 앞에는 꼭 쉼표를 찍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문장을 만들 때는 반드시 앞에 결과, 쉼표, потому что, 그리고 이유 이런 구성으로 문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딱깍을 사용해 볼게요. 딱깍은 무엇 때문에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두 가지 사용법이 있습니다. 우선 위에 потому что,와 마찬가지로 결과, 쉼표, 딱깍, 이유 이러한 형태로 문장을 만드는 게 가능합니다. Мы не смотрим фильм, так как он скучный. 자, 위에 потому что,라는 단어 대신 так как,가 있는 거 보이시죠? 또 다른 한 가지로는 потому что,와 달리 так как,라는 단어로 문장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점인데요. 이때에는 так как, 이유, 쉼표, 결과 이러한 형태로 문장이 구성됩니다. Так как фильм скучный, мы не смотрим фильм. 영화가 지루하기 때문에 우리는 보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배워볼 부사는 바로 поэтому, 그러므로 라는 뜻을 가진 부사입니다. 이 단어는 потому что,와는 반대로 이유, 쉼표, поэтому, 결과로 문장이 구성됩니다. 예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Фильм скучный, поэтому мы его не смотрим. 영화가 지루하므로 우리는 보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핵심 문장. Я гуляю с собакой. 저는 강아지와 산책을 합니다. 이번에 배워볼 격은 6개의 격 중에 5번째에 해당되는 조격입니다. 끼음, 취임 라는 의문문에 대답을 할 때 사용이 되고요. 영어로는 조격을 instrumental이라고 불리고 우리말에서도 도구격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어떤 행동을 할 때 사용되는 매개체가 조격으로 쓰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치사 s와 함께 사용이 되는 경우에는 무엇과 함께라는 뜻을 갖게 됩니다. 격이 나왔다는 것은 어미 변화를 살펴봐야겠죠. 우선 명사의 조격 어미 변화부터 살펴볼게요. 자, 명사 단수 중에 1번 그룹 있지 않으셨죠? 1번 그룹은 어미가 아 혹은 야로 끝나는 단어들이 해당이 됩니다. 조격에서는 어미가 오이, 예이로 변화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니가 단어는 조격에서 그니가이 이렇게 변화하고요. 2번 그룹에 해당이 되는 명사
자음으로 끝나거나 오, 요, 예 혹은 미야키즈낙 중에 남성에 해당이 되는 단어들이 2번 그룹 명사에 해당이 되지요. 조격에서 2번 그룹 명사 단수는 옴, 옘, 욤 어미로 변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tort라는 단어는 조격에서 tortam라고 변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룹 미야키즈낙으로 끝나는 단어 중에 여성에 해당이 되는 단어들이 3번 그룹에 해당이 됐었죠. 이 3번 그룹 명사는 조격에서 미야키즈낙 유라는 어미를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노치라는 단어는 조격에서 노치요라고 변화합니다. 명사 복수는요, 조격에서 성으로 나뉘지 않고 죽어있는 것 혹은 살아있는 것으로 나뉘지 않고 하나로 통일돼서 변화를 합니다. 그렇게 조격에서는 어미, 아미 혹은 야미를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단어 고르 복수가 조격에서는 가라미로 변화합니다. 형용사 어미 변화도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여성 형용사는 조격에서 어미가 오이, 이로 변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야스나야 형용사는 조격에서 야스나이. 남성 그리고 중성 형용사 변화는 조격에서 어미 임, 임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야스니 혹은 야스나이가 조격에서는 야스님으로 변화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복수에서는요. 여기서도 복수가 마찬가지로 성이나 혹은 수, 죽어있는 것, 살아있는 것으로 나뉘지 않고요. 공통되게 의미, 이미라는 어미를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야스니예가 조격에서는 야스니미로 변화합니다. 예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Он пишет перьевой ручкой. 그는 깃펜으로 글을 씁니다. 자, 그가 글을 쓸 때 사용을 하는 도구는 깃펜이다. 때문에 이 깃펜이 조격으로 변화를 하는 거였고요. 두 번째 예문은요. 아니 работает 매니저람. 그들은 매니저와 함께 일합니다. 자, 앞에 전치사 스가 붙고 뒤에 단어 매니저가 조격으로 변화를 함으로써 매니저와 함께라는 뜻을 갖게 됩니다. 인칭 대명사가 조격 변화를 할 때는요. 야는 mnoi, 뜨는 тобой, он, им, она, ей, мы, нами, вы, вами, они, 이미로 변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인칭 대명사 앞에 전치사 스가 붙는다면 발음의 편의를 위해서 알파벳이 추가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со мной, с ним, с ней, с ними 이렇게 야, 온, 아나, 아니 인칭 대명사는 조격 변화에서 모음으로 시작이 됐었기 때문에 스라는 전치사가 붙을 때는 뒤에 알파벳 n이 추가가 되거나 야가 조격에서는 문노이로 변화했는데 이 전치사도 자음, 문노이라는 단어도 자음이 2개 연속해서 있죠. 때문에 발음의 편의를 위해서 전치사 뒤에 모음이 하나 추가가 된 겁니다. 사무노이. 예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아나 미에드츠님. 그녀는 그와 점심을 같이 먹습니다. Родители гордятся мной. 부모님은 저를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세 번째 신문장. Ольга хорошо говорит по-русски. 올가는 러시아어를 잘합니다. 러시아어의 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그 전에 기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까지 격과 어미 변화가 많이 어려우셨죠? 아마 부사를 배운다고 했을 때 또 격 변화를 배워야 하는 건가 라고 미리 걱정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부사는 동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단어의 성이나 수, 격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부사는 보통 형용사와 같은 어간에 알파벳 O를 붙이면 되는데요. 우선 부사는 как, 어떻게 라는 의문문에 대답을 합니다. 단어를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Интересно, скучно, хорошо, плохо, быстро, медленно, правильно, красиво, точно, долго, много, мало. 예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Вы долго завтракаете? 당신은 아침을 오래 먹나요? Нет, я завтракаю быстро. 아니요, 저는 아침을 빠르게 먹습니다. 러시아어에서도 영어처럼 나라 이름을 형용사로도 부사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형용사의 경우 예를 들어서 한국, 까리야는 까리이스키, 러시아, 루스키, Англия, английский, Испания, испанский. 하지만 부사는 조금 다릅니다. 대부분 부사는 알파벳 O로 끝이 납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나라 이름이 부사가 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까리야가 형용사에서는 까리이스키 였지만 부사가 될 때는 바까리이스키. 러시아식으로라는 뜻의 단어는 바로스키, 앙글리아가 부사가 될 때는 바안글리스키, 이스파니아가 부사가 될 때는 바이스판스키로 변화합니다. 공통점을 혹시 찾으셨나요? 일단 맨 끝에 알파벳 E로 끝이 나고요. 그리고 단어 앞에는 뽀와 디피스가 있습니다. 나라 이름이 부사가 된다는 게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경우에 나라 이름이 부사로 사용이 되는지 형용사와 비교를 하면서 예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Студенты изучают русский язык. 학생들은 러시아어를 공부합니다. Я говорю по-русски. 저는 러시아어로 말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예문에서는요. Студенты изучают русский язык. 여기서 러시아어가 형용사로 표현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이 형용사는 명사 язык, 언어를 꾸며주는 단어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문장을 살펴보면요. Я говорю по-русски. 저는 러시아어로 말을 합니다. Я говорю라는 동사에서 어떻게, как 라는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이 러시아어가 부사로 변화를 한 겁니다. Я говорю как по-русски. 저는 러시아어로 말을 합니다. 네 번째 핵심 문장. Она интересуется картинами. 그녀는 그림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번에 배워볼 단어는 바로 시비아입니다. 이 단어는 상당히 자주 사용이 되는데요. 제귀 대명사에 해당이 됩니다. 자기 자신을 의미하고 영어랑 비교하면 myself, yourself 등과 유사합니다. 영어와 다른 점은 조금 안타까운 점이기도 한데요. 러시아어에서 이 시비아라는 단어는 문장에 사용되는 동사에 따라 정확히는 이 동사와 어떠한 의미로 사용이 되느냐에 따라 격 변화를 합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 시비아는 주격 형태가 존재하지 않고 지칭하는 대상의 성이나 수와 상관없이 한 가지로만 변화한다는 점입니다. 변화를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자, 주격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생격부터 알려드릴게요. 생격에서는 시비아, 여격에서는 시비에, 대격은 시비아, 조격은 사보이 혹은 때에 따라 사보유, 그리고 전치격은 시비에. 예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Он слишком любит себя. 그는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Я никогда не думаю о себе. 저는 절대 저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귀 대명사만 있는 게 아니라 제귀 동사도 있습니다. 대부분 제귀 동사는 동사 뒤에 샤 혹은 시로 끝나는데요. 이 샤와 시가 제귀 대명사인 시비아를
축약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아요. 동사와 시벼라는 단어가 이 하나의 동사 단어로 형성이 된 거기 때문에 어떤 행동이 다시 자기 자신에게로 되돌아오는 자동사다라고도 할 수 있고요. 때문에 목적어를 절대 대격으로 받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주 사용이 되는 제기동사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mıйt는 씻기다. 우리는 누군가를, 아이를 씻길 수도 있고 과일을 씻을 수도 있죠. 하지만 내가 샤워를 할 때, 세수를 할 때는 mıйt사라는 제기동사를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또 다른 단어로는요. одевать, 옷을 입히다. 이 одеват이라는 단어는 목적어를 갖게 됩니다. 대격으로요. 우리는 마찬가지로 아이에게 옷을 입힐 수가 있지만 내가 스스로 내 옷을 입을 때는 одеваться 라는 제기동사를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또 다른 동사로는요. интересовать, 흥미를 일으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때문에 뒤에 명사는 반드시 대격 변화를 하고요. interesоваться 는 흥미를 갖다 라는 제기동사로 뒤에 단어는 주로 조격으로 사용이 됩니다. радовать, 누군가를 기쁘게 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радоваться 라는 제기동사는 내가 기뻐할 때, 내가 무언가에 의해서 기뻐할 때는 이 무언가는 반드시 조격으로 사용이 됩니다. называть, 어떠한 이름으로 부르다. 하지만 자기 자신이 혹은 이 물건 자체가 어떠한 이름으로 불릴 때에는 называться 라는 제기동사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예문을 몇 가지 살펴볼게요. Мама моет посуду. 엄마가 그릇을 씻습니다. 정확히는 설거지를 합니다. 무엇을, 그릇을, 이 목적어가 대격으로 변화를 하지요. 하지만 제기동사를 사용을 하면요. Мама моется в ванной. 엄마가 욕실에서 씻습니다. 엄마가 스스로를 씻는다 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제기동사에 대해서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제기동사의 전미사 샤 혹은 씨는 동사의 어미가 자음으로 끝날 때는 샤, 모음으로 끝날 때는 씨를 붙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Он интересуется искусством. 그는 예술에 흥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интересует 트 자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뒤에 전미사 샤가 붙은 거고요. Она интересовалась музыкой. 그녀는 음악에 흥미를 가졌었습니다. 여기서는 интересовала 이 끝이 모음 아로 끝났기 때문에 뒤에 씨가 붙는 겁니다. 오늘 배운 걸 바탕으로 회화를 한번 읽어볼게요. Марина, ты знаешь эту девушку? Да, я ее знаю, она моя подруга. Ее зовут Анна. Познакомь меня с ней, пожалуйста. С удовольствием. Анна – это Антон. Антон – это Анна. Приятно познакомиться. Мне тоже. 러시아어에서는 어떤 부탁을 받았을 경우 긍정적으로 대답하는 표현이 좋다의 хорошо 혹은 물론이지 예 конечно 말고도 표현법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예를 들어서 с удовольствием 물론이지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직역을 하자면 즐거움과 함께 매우 즐겁게 혹은 с радостью 마찬가지로 물론이지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직역을 하자면 기쁨과 함께 매우 기쁘게 이렇게 명사를 사용해서 대답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앞에 전치사 스와 함께 명사는 조격으로 변화하시면 됩니다.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핵심 문장 뒤에는 연습 문제 그리고 러시아의 주말 농장인 다차에 대한 이야기도 준비해뒀으니까요. 꼭 확인해 주시고요. 이번 영상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 더 자세한 강의가 듣고 싶으시다면 위에 버튼을 확인해 주세요. 오늘도 모두 молодцы!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스파이시와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랜덤으로 올라오는 영상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유튜브 알림 버튼을, 레나의 일상생활이 궁금하시다 하시다면 인스타그램 팔로우를 버샤우스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빠까!